안녕하세요.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이번 넷플릭스 실적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실적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 같은 경우 EPS죠.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2 88센트가 나오면서는 예상치보다 1센트가 더 잘 나왔고, 이제 레버뉴,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한 20 밀리언 정도가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81억 6천만 달러 정도가 레버뉴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엇갈린 등락을 발표하면서 막상 어제 마감 후 이제 실적이 발표됐을 때는 넷플릭스가 애프터마켓에 12.5% 정도까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끝날 때 가서 조금 이제 반등해서 올랐는데, 오늘은 결과적으로 아침에 약세로 시작하고도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 떨어지는 거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페이드 멤버십 같은 경우도 4%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75 밀리언이니까 한 175만 명 정도가 가입자 수가 138만 명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약간 상회한 거고 더 늘어난 거고, 또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음 분기 수익과 매출 전망을 모두 낮춰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만 재확인했는데 예상치인 33억 2천만 달러보다 조금 높은 35억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아무리 실적 결과가 수익과 매출이 잘 나와도 다음번 수익과 매출 전망을 낮추거나 안 좋다고 했을 때는 보통 주식이 거의 80% 이상은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패스트 결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안 좋다고 해서 폭락을 하는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익 실적 결과는 엇갈리는다. 실적 호조도 아니에요. 엇갈린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분기 수익과 매출 전망을 모두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3% 떨어지는데 그쳤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몇몇 투자사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등급과 프라이스 타겟을 상향 조정 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지지선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떨어지는데 그쳤고, 또 넷플릭스가 이번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패스볼드죠. 패스볼드 공유하는 거를 단속을 다음 분기로 미룬다고 예를 들어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25년째 유지했던 이제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DVD 공유, 예를 들어 DVD 대여 서비스를 9월달 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25년 동안도 계속 DVD를 우송했다는 건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벌써 예전에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이제 그런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프로바이더 하고 있었다는 거를요.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일링 서비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주가를 봤을 때는 올해 초부터 이제 바짝 탄력받기 시작해서 2월 3일까지 반등을 하면서 2월 3일 날 10개월 최고치까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점에 28%까지 그러니까 폭등을 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한 2개월 정도 동안 또 떨어지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28% 폭등한 지점에서 현재는 한 16% 폭락한 상태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 모멘텀이 어차피 그러니까 실적 호조를 예상해서 상승 모멘텀이 미리 반영됐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못 나와도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그 같은 기간 동안에 S&P 500이 이제 8% 정도로 올해 들어서 올라왔던 걸 비교하면은 아직까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이제 폭등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실적 호조가 아닌 엇갈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 정도 떨어지는 걸로 끝났다는 거가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등급과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돼서 3% 하락하는데 그쳤군요. 네, 다음으로 테슬라의 실적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마감하면서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4% 급락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 이제 테슬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한 시간 전에 이제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하고 이제 부합했습니다. 85센트 예상에 85센트가 정확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 레버뉴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자동차 가격을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마감 후 실적 발표가 되는 전에 미리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테슬라에 나와서 이 모델 Y하고 3의 가격을 인하시켰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6번째로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그러므로서 자동차를 싸게 팔고도 얼마 정도가 남느냐가 이제 핵심이죠. 관건이지만 지금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내린컨 같은 경우도 이제 비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24% 정도가 이제 떨어진 거고 이제 줄어든 거고 또 특히 이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23.4%를 예상했는데 19.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에 이제 훨씬 못 미친 거죠. 거기다 비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대비 비하면은 거의 8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서 2.3 빌리언 달러 예상한 거가 441 밀리언 달러 나온 거를 그쳤으니까 뭐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총 생산을 한 18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거를 재확인했습니다. 뭐 딱히 낮추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실적 호조가 나올 거라고 상당히 예상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엇갈린 실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애프터마켓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 4%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만 지금 2시 반, 현지 시간 이제 2시 반이죠. 지금부터 이제 어닝스 콜이 이제 그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어닝 컨퍼런스에서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 폭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하락세를 이어서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테슬라의 컨퍼런스에 따라서 좀 주가의 흐름이 엇갈릴 수 있겠군요. 네, 어닝 시즌에 또 돌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어닝 시즌 동안에는 뭐 어떤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실적은 없습니다. 이제 다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S&P 이제 500에 들어있는 이제 그 대형주들을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내스닥을 작년 10월 중순부터 바닥을 찍고 올해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상승, 그 장을 상승세로 이끈 내스닥이 그만큼 초대형 기술주들이죠. 이제 팽주식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초대형 기술주들의 이제 실적 결과와 전망 같은 거를 예의주시하게 보는 거가 그만큼 장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판가름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 더해서 이제 일단 내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20.5%를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초대형 기술주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팽 주식들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이런 주식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회복세를 견인했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들의 실적 결과와 전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뭐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느냐, 패닉 셀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또 현재까지 지금 올해 들어서 4개월 연속 반등한 거,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거가 다시 한번 추락세로 이제 꺾여버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욱 탄력받아서 가속도가 붙어버리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어닝 시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 더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죠. 이제 그 미국을 대표하는 큰 6개, 가장 큰 6개 은행 주식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몰간 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호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강세와 약세를 넘나들다 결과적으로 아주 찔끔 오르는데 0.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은 벌써 다 끝났어요. 다 발표가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주들,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팽 주식들이 이제 오리지널 팽 멤버죠. 이 주식들이 이제 다음 주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또 거기다가 이제 알파벳까지 전체가 다 실적 발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마 등락, 예를 들어서 패닉 바잉, 패닉 셀링이 몰려오고 폭등하거나 폭등하는 거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은행 주식들 중에서도 지역은행 중 하나죠. 이제 First Citizens Bank라고 지난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한다고 흡수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이 퍼스트 시리즌 뱅크가 지금까지 뭐 3월 27일 날 발표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뭐 3주 동안 엄청나게 탄력받고 있는데 3주 동안 무려 79%, 거의 80%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깨고 있어요. 지난번에 JP몰간 체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 호조와 함께 금요일 날 이제 크게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행주들의 사상 최고치에서는 여전히 20%, 30%, 40%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시리즌스 뱅크 같은 경우는 나홀로 유일하게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은행 주식의 실적 결과가 5월 10일 정도쯤 발표됩니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보면은 5월 10일 날 발표되는 거가 지금까지 수직 상승한 거가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저스티파이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진짜 미리 어떻게 보면 올라와서 또 실적은 그 정도가 좋지가 않은데 이걸 또 마찬가지로 올라갔던 거로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제 그 주식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의주시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빵주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은행주 중에서는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의 실적을 주시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그 밖에 눈여겨봐야 할 경제 지표도 좀 짚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65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2배죠. 예를 들어서 2배 이상 되는 그러니까 1011개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장이 요동칠 수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이 되는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매도 심리가 자극되거나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쏠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커질 수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정확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연준의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제 5월 3일 날에 이제 한마디로 FOMC 미팅이 있기 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실적 발표에 더해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 신규 주택 판매, 잠정 주택 판매, 그리고 또 내구재 주문, GDP 속보치가 나오고 또 시카고 PMI, 거기다 더해서 연준이 가장 비중 있게 이제 주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베이스를 두고 나서 이제 5월 2일 날, 3일 날에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가 결정이 나는 건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5월 3일 날 베이비 스텝이죠.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30%대로 치솟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 금리 인상으로 5월 달 금리 인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도 금리 인상되고 6월 달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5월 달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 심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금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 또 특히 마찬가지로 이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앞으로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불확실성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환 아치스캐피탈 대표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